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1월 중순 이후 한파가 지속되었는데 그동안 식물들 피해 없었는지요? 올해는 12월에도 한파가 지속되어서 선인장들은 겨울에 예년보다 죽여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1월에 꽃봉오리가 올라와야 할 선인장들도 너무나 조용하네요. 2월이 되면서 당분간 큰 추위가 없기에 목마름을 조금 해소해 주었습니다. 베란다 선인장들 물 주는 광경을 촬영해 보았어요. 겨울에는 이렇게 공중 스프레이로 습도를 공급해도 되고요. 저는 선인장들은 공중 스프레이보다는 겉흙에 스프레이를 합니다. 온실이라면 2월 중순부터 물을 조금씩 주지만 일반 가정의 선인장에게는 3월부터 물을 공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북쪽 지방이라면 3월 중순 이후가 좋겠지요. 지금 수분을 공급하는 것은 물 주는 개념이 아닌 습도 공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어요. 이렇게 살짝이요. 그동안 한파가 일찍 찾아와서 영하로 내려가는 제 베란다 여건으로 한 달 반 이상 스프레이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인장들이 초췌하기 그지없어요. 이 아성환도 수축되어 반쪽이 다 되었네요. 이것은 제가 좋아하는 태백환 군생인데요. 많이 쪼그라들어 있어요. 선인장 옆의 공간이 아주 넓어졌습니다. 너무나 예쁜 핑크색의 꽃을 피우는데요. 잠깐 볼까요? 설황은 항상 1월에 꽃을 보여주는데 한 2, 3년 시골에 보냈던 것을 가져와서 병반 정리하여 살려놓았었어요. 처음 재배하는 분들이 재배하기 좋고 진한 붉은 꽃이 아주 오래 간답니다. 황채옥은 강건종이라 조금 더 뿌려줄게요. 쭉쭉 뻗은 가시가 아주 멋집니다. 목단도 너무 추워서 얼굴이 퍼렇게 질려 있지요. 술코의 헐투시는 아주 쪼그라들어 있어요. 반보다도 아주 작아진 것 같아요. 겨울에 선인장이 단수하면 이렇게 반으로 쪼그라들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물을 흠뻑 주면 봄이 되면서 선인장들이 떠날 수 있어요. 수전옥은 이렇게 채색이 변하고 아래가 주저앉아 있어도 봄 되면 스프링처럼 한순간에 솟아오르는 종입니다. 채색도 금방 예뻐지고요. 어떤 땐 바닥에 완전히 엎드려 있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아래가 접혀 있지요. 그래도 금방 회복합니다. 치평화는 원하지 않는 자구를 내고 있네요. 아침 11시 외부 기온은 한 2도 정도 되는데 벌써 25도까지 오르고 있어요. 겨울에도 낮에는 온도가 금방 오른답니다. 저는 이런 물줄기로 물을 주는데요. 이런 스프레이 노즐 말고요. 그렇지만 가시가 물을 머금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잠깐 스프레이로 수분을 공급해 볼게요. 색이 변화한 모습도 너무나 보기 좋지요. 겨울이라 아래가 수축되어 있어요. 페로는 온실처럼 좋은 환경이 아니면 아래쪽이 금부화되어 이렇게 붉게 타고 올라오기도 해요. 이것도 페로고요. 저는 이런 대룡가는 겨울에도 스프레이를 하지 않아요. 오늘은 특별히 물을 머금었을 때의 변화를 보여드리지요. 가시색이 변하는 것이 보이지요? 이것도 대룡간입니다. 역광이어야 아주 빨갛게 빛나는데요. 아쉽네요. 같은 태평안인데 어느 것은 탱탱하고 어느 것은 수축되어 있지요. 태평안은 성장기에도 심수를 아주 잘 내는 종이에요. 수축되어 짱구가 되어 있다고 속으면 안 됩니다. 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태평안을 보내는 많은 원인 중의 하나가 수축되었다고 물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물을 퍼붓는 거죠. 그냥 평년의 관리를 하면 됩니다.
백화가 피는 수비키 태평아는 이렇게 아래가 접혀 있어요. 특히 수비키는 몸통에 물이 젖으면 좋지 않습니다. 특유의 면모가 쪼그라들거든요. 물 줄 때 가장 기분 좋게 하는 속은 역시 테로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붉게 빛나는 이 가시들을 좀 보세요. 제가 선인장에 반한 계기가 이런 거였어요. 역광이었으면 더 불타오릅니다. 겨울이라 창가 쪽에 놓여 있지 않아서 조금 아쉽네요. 물 주면서 보니 겨울에 꽃봉오리가 부풀어 있지요. 호두는 여름꽃인데 이상하지요. 여기 꽃봉오리 보이지요? 보통은 이것보다 작은 꽃대로 겨울을 납니다. 이 종은 여름에 부풀다만 꽃봉오리는 시들지 않고 다음해에도 이렇게 꽃을 피워요. 이것은 야생 호두금이고요. 금관용도 꽃봉오리가 보이지요? 여름에 꽃을 보여줄 겁니다. 이 야생 호두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작은 선인장들도 볼게요. 소형종들은 겨울에 물 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작은 데다가 단수로 더 몰골이 아닙니다. 그래도 봄 되면 탱글탱글해지고 채색도 좋아집니다. 소형종은 화분도 작으므로 잘못 스프레이하면 깊숙이 수분이 침투해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만 축여줍니다. 목단도 겨울이라서 채색이 아주 탁해졌지요. 살짝 이렇게 축여주겠습니다. 작은 선인장들 물 주는 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물을 줍니다. 이 정도 물은 오늘 안으로 마르면서 목마른 뿌리에 잠시 습기를 공급할 겁니다. 겨울 내내 완전 단수를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한 달에 한두 번 축여주면 선인장이 덜 수축되고 봄에 선인장이 깨어나는데도 힘겹지 않습니다. 한파때 영하로 떨어지는 베란다라 안간힘을 쓰며 버티고 있는 선인장들이 안쓰럽습니다. 겨울이 되면 이렇게 붉게 변하는데 가끔 이런 선인장을 홍엽으로 판매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홍엽이 아니라 온도 변화 때문인 거고요. 좋은 환경에서 성장하면 그냥 초록 선인장입니다. 물을 머금고 붉게 빛나는 페로이 가시도 황홀하지만 이런 솜털 같은 하얀 가시가 물 먹는 모습도 너무 예뻐요. 그래서 하얀 가시들을 촬영해 보았는데요. 마밀라리아들은 자생지에서는 내역력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작은 돌기들이 보이지요? 이런 작은 돌기가 원인으로 베란다에서 재배할 때는 오히려 추위에 약합니다. 찬 공기와 접촉하는 표면의 덩어리가 작지요. 이 선인장들은 베란다 구석이 아닌 중앙에 놓는 것이 좋고요. 하얀 가시와 작은 물방울들 보기 좋네요. 이 백성은 이렇게 맨손으로 만져도 하나도 찌르지 않아요. 아주 푹신푹신합니다. 가시 싫어하는 분들이 재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작은 꽃이 가득 피면 예쁘고요. 물을 주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시 깊숙이 물을 머금으면서 점점 붉게 타오르고 있네요. 다른 선반의 선인장까지 물을 모두 주고 나니 벌써 베란다 온도가 많이 올랐네요. 낮 2시 정도에는 겨울에도 30도에서 35도까지 오르기도 합니다. 겨울에 선인장에게 목마름과 약간의 추위는 이 선인장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고생을 하면서 생존 본능을 일깨워 꽂는 분할을 촉진시킬 거예요. 봄이 되면서 선인장을 깨울 때 처음부터 흠뻑 물을 주지 마시고 서서히 물의 양을 늘리면서 선인장이 일어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뿌리가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물을 준다고 바로 깨어나지는 않습니다. 선인장은 뿌리보다 꽃이나 가시로 먼저 인사를 해요. 그러므로 가시의 변화를 보고 뿌리가 깨어났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인장 매니아로서 겨울은 암흑 같습니다. 이제 다시 기지개를 펴는 선인장들을 보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해야겠어요. 오늘도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